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는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4월에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AACR 미국 암 학회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뽐내는 제약 바이오 업계의 최대 행사를 뜻합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 어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지에 따라서 성장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암 학회에 참석할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자, 여기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할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암 학회처럼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자, 보시다시피 총 6개 정도 존재합니다. 1월에는 JP 모건 헬스케어라고 이러한 컨퍼런스가 있죠. 4월에는 미국 암학회, 6월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그 다음에는 유럽 종양학회, 미국 류마티스 학회, 면역 항암 학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학회라기보다는 이 JP 모건이 글로벌 투자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투자은행에서 주최하는 이 컨퍼런스, 그런 성격을 띠고요. 여기에는 글로벌 유수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이 참석을 하지만 이 투자사들도 대거 참석을 하면서 여기에서 많은 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그런 학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양 학회가 많죠. 종양이 암입니다. 자, 그만큼 암이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 학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미국 암 학회가 종양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최대 행사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후보 물질 및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미국 암 학회를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 발생 이후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 오프라인 행사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 온라인 행사로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다양한 연구 성과는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장감이 떨어지고요. 연구 성과를 발표한 이후에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미팅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사실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많이 모았습니다. 코로나 종식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오프라인 행사로 치러질 계획이었으나 자, 갑작스럽게 오미크론이 발발하는 바람에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련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3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는 기업들 시장에서 관심을 슬슬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약 바이오 업계의 중요한 이벤트 미국 암 학회 개최를 앞두고 역사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8개년도에 월별 제약 바이오 지수 변동률 추이입니다. 자, 3월에 미국 암학회 초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 초록을 발표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지 그 부분이 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월에는 실제 이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월과 4월 제약 바이오 지수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락한 연도도 존재하죠. 그리고 여기 연두색 선 있죠. 이때 엄청나게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3월 중순에 저점을 찍고 다시 지수가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제약 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자, 이때 무려 월별 상승률이 17%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감안을 하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제외를 하고
3월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구해보면 2%가 조금 넘고요. 4월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미국 암학회에 참여를 해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할 만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암학회 참여 기업 리스트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유한양행부터 네오이뮤텍까지 총 5개의 기업이 존재를 하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노맨 컴퍼니부터 파맵신까지 총 8개의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통틀어서 총 13개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연구 발표 내용이 있죠. 자,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지 그 부분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임상 단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주가 52주 고가 대비 얼마나 지금 낮은 수준인지 그 부분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임상 단계입니다. 앞서서 이 미국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후보 물질 연구 단계나 전임상 단계를 발표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임상의 단계를 쭉 나열을 해보면 먼저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요. 이걸 가지고 전임상을 진행을 합니다. 전임상이랑 임상 전에 진행하는 시험이다 라고 봐서 비임상이라고도 하는데, 동물을 대상으로 효과가 있는지 안정성이 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시험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명이 된다면은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죠. 자, 따라서 후보 물질보다는 전 임상 단계. 자, 이게 어떻게 본다면 한 단계 더 발전한 단계다. 따라서 이 전 임상 단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술 수출이라는 것이 이 제약 바이오 업계에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죠. 기술 수출이란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후보 물질인데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괜찮은 후보 물질이 있으면은 글로벌 빅파마들을 대상으로 기술 수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금 받고요. 임상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이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중간중간에 돈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업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약 판매에서 발생하는 라이센스 피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겠죠. 근데 이 기술 수출이 어느 단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느냐? 전 임상 단계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은 딜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많이 발생하는 단계는 임상 3상입니다. 임상 3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자, 그 단계에서 사가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미국 암학회에 참석하는 기업들, 전 임상 성과를 양호하게 발표하는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된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하는 그런 신청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 임상 단계에 있는 기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업 리스트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유한양행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면역 항암 이중 항체, 선북면이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전 임상 단계에 있고요. 이게 ABL 바이오로부터 도입한 약물이고요. 종양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해서 T 면역세포 항암 작용을 증가를 해주는 겁니다. 자,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살상하는 그런 세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항암 작용을 더 높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미국 암학회에서 이 발표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달 국내 임상 시험을 신청할 계획이고요. 2분기에 승인을 받아서 연내 임상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HK 이노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저항성 극복을 위한 이 성북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 임상 1상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고캠 바이오인데요. 레고캠 바이오는 ADC 치료제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ADC 치료제가 무엇이냐? 약물 항체 접합체입니다. 항체는 이 항원, 암세포라고 한다면은 그 암세포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약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치료하는, 즉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물이죠. 그래서 이 항체,
암세포를 잘 찾아가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물질과 약물,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치료하는 그런 것들의 장점을 잘 결합한 치료제가 바로 ADC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예요. 트롭2 표적한다라고 했는데 방광암, 췌장암 등 이 고형암을 타겟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사이언스 등 글로벌 빅파마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암학회에서 이 발표한 성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임상 1상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술 수출을 노릴 전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네오이뮨텍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면역 항암 후보군 성분 물질 NT-I7이라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네오이뮨텍이 항암제 10건, 강암 질환 4건 등 총 15건의 임상 및 비임상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 4건은 이미 임상 2A상에 진입을 했고요. 빅파마와 면역항암제 병용 임상도 여러 건 진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 성분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딜이라든지 임상에 이 긍정적인 프로세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지노맨 컴퍼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분명 제나 104A16 이게 면역 항암제 관련된 그런 후보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미국 암학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이 연구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임상 시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가 미국 머크사와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국내 임상 2상을 공동으로 수행한 연역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살펴보겠습니다. 폐암 표적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바탕으로 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기업 역시 연내 미국 FDA에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월에 미국 암학회가 개최가 됩니다. 8월부터 13일까지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암이라는 질병이 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목해 봐야 되는 이벤트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한 행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13개 기업, 핵심 기업 리스트, 미국 암학회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이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수출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상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사실 이 실적이 계속해서 찍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상 안전마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비트코인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암학회 이벤트를 보고 접근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즉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본다라기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막 사는 것이죠. 근데 막상 이 이벤트가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료 소멸 관점에서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팔아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이벤트를 앞두고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하셔서 나는 과연 언제 투자를 할지,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보고 접근할지 아니면은 이 암학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중장기로 투자할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게 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